창업자는 평소에도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양가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굉장한 자신감과 이렇게 가다가 망한다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가지고 그 양쪽 모두에 대응을 해야지. 피벗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또 피벗의 시점에 굉장히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해야지만 더 나은 제품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일즈 CRM 소프트웨어 릴레이트를 만들고 있는 릴레이팀 대표 정상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부터 굉장히 여러 번 창업 경험이 있고 지금 창업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피벗을 통해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제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해도 괜찮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 시절 2학년 때부터 창업 시도를 계속 했다 보니까 크고 작은 것들 전부 합치면 10가지가 넘는데요. 하나는 한국 학생들과 중국인을 연결을 해서 중국어 과외를 온라인으로 하는 서비스였는데요. 아쉽게도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전자 메뉴판 서비스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품화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디자인 바이라는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나서 코파운더로 조인한 엠버스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근데 다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는데도 계속 하게 됐던 거는 처음 몇 번은 아예 제품 출시조차 못하고 POC 정도만 했었다면은 디자인 바이는 제품을 구축하고 판매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엠버스 때는 아예 실제 제품까지 모바일 앱까지 런칭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매번 창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 더 진전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한 번만 더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했고, 당시에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제품은 어느 정도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백종원 선생님을 되게 존경을 하는데요. 백종원 선생님이 식당을 할 거면 식당의 주 메뉴는 주방장에게 완전히 맡기지 않고 자기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품을 내가 프로토타입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창업으로만 커리어가 차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어떤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주변에 이제 취업을 한 지 몇 년 된 친구들과 이제 뭐 씀씀이라든지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보고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가 하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었느냐면은 제가 1년 정도 외주 개발을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개발 실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걸로 먹고 살 만큼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이 창업의 커리어를 계속 밟다가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심지어 혼자서도 조직에 기대지 않고 먹고 사는 경험을 해봤던 게 이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낮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학부 때부터 계속 창업을 이어오다 보니까 되게 절실하게 느꼈었던 게, 정말 뛰어난 사람과 같이 창업을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습관화된 게, 되게 실력 있는 사람, 되게 말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는데 되게 목적성을 띠고 만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좀 너무 계산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나중에는 하게 되기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람을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속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팀빌딩에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게,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실 되게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고, 각자의 커리어 패스에서 그 기회가 언제 창업이 가능한 시점이 될지는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릴레이 팀은 저랑 크리스, 아서 이렇게 3명이 코파운더로 있는데, 뛰어난 사람들이랑 그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제가 창업하는 타이밍에 너무나 운 좋게 타이밍이 맞으면은 그분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제품 차원에서 릴레이트는 5번의 피벗, 그리고 6개의 제품을 거쳐서 제품이 결정된 팀인데요. 저희의 첫 번째 아이템은 한국 디자이너랑 미국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었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였고, 중간에 런칭한 제품은 픽셀릭이라는 제품이었는데요. 이때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고객이 모집이 됐고, 그중 절반 정도는 실제 사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리텐션이 나오지 않아서 피벗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퍼 인박스였고, 이 제품은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건 리텐션
리텐션이 발생하는지였기 때문에 주변의 일부 사용자분들에게 배포를 해서 쓰게 했었고요. 그때는 10명 정도가 이제 매일 쓰는 제품이 됐어요.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레비뉴다. 가장 마지막 피벗의 목적이 레비뉴다 보니까 저희가 피벗을 결정하고 나서 제품 개발을 바로 하지 않고 세일즈 덱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돈을 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매출을 일으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제품이 실제로 가치를 주지 않으면 돈을 내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3장짜리 이제 제품의 목업을 포함한 세일즈 덱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8군데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결제를 해주셔서 저희가 확신을 갖고 릴레이스로 피벗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세일즈 CRM 분야로 피벗을 할 당시에는 한국 시장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시장에는 실제로 세일즈 CRM을 도입하시는 팀이 굉장히 적었고 스프레드쉿이나 노션을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세일즈 CRM이라는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은 피처를 가지고 있고 고객들마다 원하시는 기능의 그룹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오픈해서 런칭을 하게 되면 고객분들이 왔을 때 만족을 못하고 떠나고 한번 떠나간 고객을 다시 오시게끔 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의도적으로 지금 저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들만 선택적으로 우선 클로즈드 베타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기능이 10개가 있다면 그중에 3개를 만들어서 먼저 이 3개를 가지고도 충분히 잘 쌀 수 있는 분들께 제품 판매를 시작하고 기능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걸 통해서 언락할 수 있는 마켓에 들어가서 고객분들을 온보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었고 저희가 여러 번의 피벗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B2B SaaS의 가장 중요한 PMF의 시그널 중 하나는 고객이 돈을 내냐 안 내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피처 하나하나가 정말로 가치를 더하고 돈을 낼 만한 의미가 있게끔 하는 피처인지 그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신경 쓰면서 제품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지금 릴레이스는 총 7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계시는 분들 100%가 유료 고객이세요. 이 제품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이 이만큼은 있다 라고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는 PMF의 시그널 정도는 확인한 것 같아요. 저희가 피벗을 5번 해서 6번째 제품이 릴레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많이들 놀라세요. 어떻게 그걸 계속 해올 수 있었는지 괜찮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저희 팀은 피벗 자체에서 괴로움이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각각의 과정이 그 전체 저니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은 그 이전의 시도들이 모두 그 뒤에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었고 또 그때 쌓았던 관계들이 저희가 이제 세일즈를 하고 또 마켓을 빌드하는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허사는 아니었던 거죠. B2B SaaS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의심이 되면 사실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템이나 이 제품이 맞지 않은 것 같으면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업자는 평소에도 굉장히 상반된 2가지 양가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굉장한 자신감과 이렇게 가다가 망한다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가지고 그 양쪽 모두에 대응을 해야지 피벗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또 피벗의 시점에 굉장히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능해야지만 더 나은 제품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되게 상반된 감정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작년에 Y 컴비네이터에 합격해서 S22 배치로 YC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는 시점부터 계속 Y 컴비네이터에 지원을 했었어요. 총 6번 지원을 했고요. 6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인터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물어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뷰할 때 지금 가장 받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이 무언가 여쭤보고 아마 그 질문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Y 컴비네이터 자체가 굉장히 많은 팀에서 굉장히 소수의 팀을 걸러내는 거를 매번 하고 있고 그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속 리파인 해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질문들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저희한테는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게 저희가 피벗을 하는데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YC 프로그램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이미 대중에 많이 공개가 돼 있어요. 가르치는 내용들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과 달리 어떤 시크릿 서스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줬던 게 YC의 가장 큰 가르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봤는데 가수 이적이 성공은 싫어하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실제로 저희 팀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고 저한테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돌아가서 처음 창업하는 저에게 너는 세일즈 CRM을 만들게 될 거야 라고 하면은 별로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돌아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스타트업도 하나의 성공한 스타트업이 나오는데 못해도 7, 8년 정도가 걸리는 게 보통인데 근데 그 8년간의 삶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8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한 욕심인 걸 알면서도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추구를 했었고 또 저희 구성원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또 그게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